네, 그러면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DC겐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성을 하는 어떤 그 컨볼루션의 역과정으로서 디컨볼루션을 이제 그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과정으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DC겐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그 어떤 기초적인 그 겐의 어떤 그 하이 레벨의 구조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D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컨볼루션 레이어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 리키렐루라고 하는 거를 액티베이션을 씁니다. 이제 렐루 같은 경우 이제 뭐 액티베이션이 그 펑션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리키렐루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기울기가 조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형태가 돼서, 이제 이 말은 이제 저희의 주어진 어떤 값이 선형결합에서 뭐 마이너스 3이 나왔어도 이제 그때는 저희가 액티베이션은 완전히 이제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뭐 그건데, 이제 여기가 이제 뭐 보통 뭐 0.1x 이렇게 되면요, 이게 액티베이션 값이 이제 마이너스 0.3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액티베이션 값을 이제 0은 아니고 0에 근사한 값으로 이제 굉장히 작은 값을 만들어주되, 이제 이런 리케렐루를 쓰는 이유는 이제 원래 이제 마이너스 3이 이제 그냥 렐루를 통과시켜서 이제 나오는 액티베이션 값은 이제 0이 되고요. 이때는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런 평평한 이제 기울기로 보면, 이제 이런 평평한 함수에서 이제 그 해당 그 마이너스 3인 점에서의 기울기 값이 이제 0이기 때문에, 이제 그레디언트가 이제 완전히 죽어버리는데, 이제 리키렐루는 그 그레디언트가 죽지 않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작지만 살아서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렇고, 이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 이제 말씀드렸던 요 디컨볼루션 레이어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그 G나 D나, 이제 G는 이제 디컨볼루션, D는 이제 컨볼루션으로 구성되되, 여기서 보시듯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는 뭐 이유는 특별하게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풀링을 따로 쓰진 않고, 이제 스페이셜 레조루션을 줄일 때 이 스트라이디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 아니면 그 스텝 사이즈가 아니고 그 스트라이드를 이제 2로 하면 이미지의 사이즈가 이제 정확히 이렇게 반으로 줄어드는 뭐 이런 효과를 이제 노려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이렇게 그 스트라이드 사이즈로 이제 조절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배치놈을 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아담을 쓰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DC겐의 구조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생성된 이제 이미지들은 뭐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의 뭔가가 이제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Z를 저희는 아까 이제 어떤 분도 질문해 주셨는데, 이제 뭐 100디멘전이면 100디멘전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되, 뭐 예를 들면 한 3디멘전, 3디멘전으로 이렇게 잡으면요, 이 3차원 벡터로 그냥 시작을 하되, 요 각각의 값을 저희는 이 스탠다드 가우시안에서 다 이렇게 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독립적으로 0 근처에 있는 숫자를 생성을 해줘서 그걸 이제 제너레이터에다가 이렇게 쭉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여기 G에서 여기서 이걸 생성했을 당시에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값이었지만, 이제 이게 이쪽에 이제 제너레이터 상에서 이제 그 디컨브나 이런 거를 거치게 되면요, 그 어떤 그 특정한 그 값 혹은 그 벡터가 이제 의미를 좀 가지게 되어서요, 어떤 특정한 그 3차원 벡터가 들어갔을 때는 뭐 이렇게 남자 이미지를 생성했다가,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어떤 이 3차원 벡터가 들어갔을 때는 또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그 어떤 그 하나의 값에서 그 하나의 3차원 벡터에서 또 인접한 벡터가 이렇게 또 주어지게 되면 거의 이제 비슷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되, 이제 약간의 그런 어떤 연속성이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working in the latent space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VAE에서 이런 어떤 피처 스페이스를 서로 이렇게 나눠 가지는 형태의 그림, 요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그때는 이제 그 오토 인코더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코딩된 뭐 레이턴트 벡터가 실제로 뭐 어떤 오리지널 인풋 이미지에 의해서 이제 뭔가 나온, 인풋 이미지가 인코딩돼서 나온 뭔가 좀 의미 있을 법한 벡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이제
네, 그 겐에서도 제너레이트 그 겐에서도 역시 그 인코 그 어떤 그 레이턴트 벡터인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는 뭐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런 3차원 벡터 같은 경우 그 3차원 벡터가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3차원 벡터를 받아들여서 이해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3차원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에 맞는 혹은 부합하는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저희가 함수가 이게 디코더 단에서 다 이렇게 학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든 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좀 유의미한 형태로 그 피처 스페이스를 나누는 어떤 그런 유의미한 어떤 스페이스를 생성을 혹은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그 뭐 3차원 요 이미지를 만들게 된 3차원 벡터가 뭐 1, 3, 마이너스 2라는 벡터였다. 이거는 그러니까 각각이 뭐 랜덤 가우시안을 통해서 아까 생성된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침실인데 뭐 좀 뭐 이렇게 뭐 좀 금색의 뭐 침대포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이거를 생성하게 된 이제 3차원 벡터가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2, 5, 뭐 1이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 두 개의 벡터 간에 이제 내분점을 따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0.99, 여기다 곱하기 0.01, 그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0.8, 여기다 0.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분점을 저희가 따지되 이제 웨이트를 이쪽 왼쪽에 조금 더 많이 주고 이제 오른쪽에 조금 더 많이 주는 형태로 쭈루루 이렇게 변환시켜가면 그때 해당하는 이 레이턴트 벡터 3차원짜리 벡터를 이 저희가 이제 학습해둔 DC겐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해당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다 뭔가 리얼리스틱한 이미지가 나오고요. 왜냐하면 겐에의해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트레이닝이 됐을 테니까요. 네,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의해서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이미지가 다 리얼리스틱한 이미지가 나오도록 뭔가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됐을 거고 그게 이제 이거로의 어떤 그 이제 부드러운 그렇지만 여전히 말이 되는 변환을 말이 되는 형태의 이미지를 내주는 뭐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창문이 원래는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창문이 점차로 이제 생기는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제 그게 하나하나가 어떤 좀 의미를 가지는 형태로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그리고 그게 다 하나하나가 말이 되는 형태로 이제 학습이 됐다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벡터 아리스메틱이라고 해갖고 이제 이 어떤 이 선글라스 낀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된 벡터가 아까 뭐 13-2였고 이런 어떤 선글라스를 끼지 않은 어떤 남자에 해당하는 여전히 남자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뭐 2-1, 뭐 1이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거 두 개를 빼게 되면요. 저희가 피처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이게 이제 맨인데 선글라스를 끼고 그다음에 요 점이 이제 맨인데 선글라스를 안 끼고 이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요 벡터는 요 벡터는 둘 다 이제 남자라는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되 이제 요 벡터는 이제 선글라스를 낀 버전에서 이제 그러니까 안 낀 버전에서 낀 버전으로 가는 그런 벡터이기 때문에 저 벡터 자체가 뭔가 선글라스를 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인코딩을 하는 벡터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요. 이 어떤 차이 벡터, 즉 선글라스가 없을 때에서 이제 있을 때로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된 벡터를 이제 실제로 어떤 특정한 이제 선글라스가 없는 어떤 여자 이미지에다가 이제 저희가 더해주면 여기가 이제 루먼인데 이게 선글라스는 이제 없는 이런 버전으로 이제 됐으면 여기다 이제 똑같은 벡터를 이렇게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벡터를 이렇게 그대로 더해주면요 여기에 나타나는 점은 이제 이렇게 선글라스를 낀 여자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나타나더라. 네, 그래서 이런 시멘틱 이런 어떤 저희가 Z 스페이스 저희가 랜덤 노이즈로 이제 생성을 하는 그 Z 스페이스가 그 뒤쪽에서 저희가 그 제너레이터에 의한 그 디컴분이 뭐 이런 거에서 해석이 되는 어떤 그 패턴들이 다양한 어떤 좀 유의미한 어떤 내용들을 좀 띄게 되더라. 네. 그리고 뭐 이게 뭐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3개씩 있고 이렇게 뭐 좀 이미지가 많고 이러는 거는요. 이게 선글라스를 낀 남자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저희가 좀 다양하게 좀 생성을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이면서 선글라스를 낀 이미지가 꼭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랜덤 벡터 3차원짜리 랜덤 벡터를 막 생성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선글라스를 낀 어떤 남자의 이미지를 저희가 모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평균적인 벡터를 구해서 이게 132가 어떻게 보면 이 3개를 생성하게 된 이제 공통적으로 남자이고 선글라스를 낀 어떤 이미지들을 생성을 한 그 3차원 벡터들 3개를 다 이렇게 평균을 낸 벡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겐에서 이제 이런저런
그 다른 확장된 구조를 저희가 좀 보게 될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그 어떤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된 이런 아주 굉장히 이제 하이 퀄러티의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된 그런 형태의 이제 개인 어프로치가 되고요. 자, 그거를 한번 보면 일단 이게 뭐 저도 뭐 논문을 제대로 뭐 이렇게 읽어본 건 아닌데요. 이게 보시면 이제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요. 저희가 먼저 이게 레이턴트 벡터가 뭐 한 100디멘셔널짜리 벡터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미지를 생성할 때 그 생성되는 이미지 사이즈를 그냥 뭔가 아주 작은 이제 4x4짜리 이미지만 생성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다가 넣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다 아니다고 애드버서리얼 러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리얼 이미지는 원래 이렇게 이게 아마 생성된 이미지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얘와 이제 동일한 사이즈, 그러니까 굉장히 고해상도, 그러니까 사진 크기가 굉장히 큰 어떤 리얼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저희가 하되 이 4x4짜리의 어떤 버전으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을 학습을 할 때는 저희의 이제 갖고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도 다 4x4짜리로 저희가 이제 그 이미지를 리사이즈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그거를 이제 진짜 이미지를 리사이즈를 한 거는 여전히 또 진짜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미지들과 이제 여기서 생성된 이제 4x4짜리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치 이거를 이제 프리트레인을 한 것처럼요. 저희가 이제 100디멘셔널 벡터를 이제 4x4짜리 이미지로 이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네트워크는 저희가 학습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 쌓아서 이제 여기서 뭔가 바로 그러니까 이게 4x4에 뭔가 채널 3짜리를 가지는 이제 이미지로 바로 생성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어떤 초반 레이어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그 학습된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프리트레인드 된 네트워크로 쓰고 이제 그 다음 레이어에다가 저희가 이제 8x8짜리의 이미지로 뭔가 좀 더 큰 이미지로 생성을 해주도록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뒤쪽에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입력 값이 이제 4x4짜리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8x8짜리 이미지를 받도록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도 이 뒤쪽에 결국 여기가 4x4가 이제 결국은 시그모이드의 어떤 하나의 아웃풋으로 빠질 텐데 리얼이냐 페이크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레이어를 그대로 활용을 하되 여기 있는 레이어를 그대로 프리트레인드된 네트워크로 활용을 하되 이제 이쪽에 이제 8x8짜리의 이제 이미지를 받아서 그걸 4x4 쪽으로 뭔가 줄이는 그런 네트워크를 레이어를 이제 이렇게 붙여서 뭔가 말 그대로 여기를 먼저 학습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트랜스포 혹은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네트워크로 쓰고 그 다음에 이런 두 번째 레이어들을 저희가 학습을 하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고해상도 이미지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어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나가는 버전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 논문에서 뭐 처음 나온 게 아니라요.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뉴럴넷이 학습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니까 이제 뉴럴넷이 옛날에는 이제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 때문에 학습이 안 됐었습니다. 주의를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옛날에 이제 뉴럴넷이 학습이 안 됐었던 이유 혹은 그거를 해결을 하게 된 어떤 기법들이 어떤 게 있죠. 액티브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였죠? 시그모이드나 이제 렐루였죠. 그래서 그걸 이제 시그모이드나 이제 탄H였죠. 그래서 그걸 렐루로 바꾸면서 뭔가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이 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엔 또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의 측면에서 또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레이어를 쌓으면서 이제 뭔가 학습이 굉장히 어려워졌던 걸 또 쉽게 만들어준 어떤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혹시 또 뭔지 아시나요? 또 다른 요소가 이제 배치놈이 굉장히 또 주요한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CNN에서도요. 저희가 이제 렐루를 쓰면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이 싹 사라질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렐루라는 거는 이제 시그모이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그모이드가 뭐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 영역,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 전체 영역에서 어떤 0에서 1 사이의 값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엔 그때 이제 그레이디언트 혹은 그 기울기 값은 뭔가 그래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 1보다 작아서 문제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렐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액티베이션이 양수 쪽으로 가면 그레디언트는 그대로 살아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점에서 이 오른쪽으로 가면 모든 점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요. 근데 이제 왼쪽은 이제 그레디언트가 그 전에 뭐가 있었든 그레디언트가 그냥 0이 곱해져서 그냥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렐루에서도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이제 저희가 데드 렐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렐루가 죽었다. 그러니까 왜 죽었느냐? 렐루에 이제 들어오는 액티베이션들이 이제 모조리 다 그러니까 뭔가 0으로 0보다 작은 값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풀리 커넥티드 뉴런넷에서도요. 이제 요 어떤 노드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선형결합이 이제 걸렸을 때 저희가 입력으로 주는 뭐 키 몸무게 혈액형을 주어서 이제 요 첫 번째 노드에 해당하는 액티베이션을 뽑아봤더니 이제 여기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이 3-2 뭐 5 이런 식으로 뭔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을 때 이게 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을 때는 아니면 중간 학습의 중간 어떤 시점에서든 여기에 발생되는 저 노드에 발생되는 액티베이션 값이 저희 학습 데이터의 대부분의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다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노드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데드 렐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학습 데이터 중에 언제든 어느 데이터든 상관없이 쟤는 이제 액티베이트 되는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뒤로는 어떤 정보가 전혀 전달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레디언트도 전혀 흐르질 않게 되고 따라서 이제 3-2-5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재의 어떤 파라미터 값들이 학습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이제 전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박탈이 되는 거예요. 쟤는 그래서 저기서 그냥 스톱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드 렐루라고 하는 게 사실 또 어떤 렐루에서의 그 뭐 아니면 도 정책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액티베이션이 양수면 그레디언트가 하나도 죽지 않는 버전이 되지만 그레디언트가 사실 운이 나쁘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렐루에서도 그러면 렐루를 쓸 때에도 저희가 이제 뭐가 좀 중요하냐, 뭐가 좀 관건이냐 하냐 하면은요. 저희의 이제 액티베이션 값의 범위들 혹은 그 값의 레인지가 대충 이 0 근처로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 이게 데드 렐루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항상 0 근처로 뭔가 좀 어떤 값의 이제 분포를 맞춰주도록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배치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CNN에서 이제 렐루 가지고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레이어를 막 쌓았을 때 이제 좀 뭔가 학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도 또 많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들에 이제 배치놈을 뭔가 추가를 하게 되면 좀 이렇게 학습이 또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또 현상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치놈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어떤 또 중요한 어떤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좀 풀게 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하면요, 이런 뭐 배치노미니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시그모이드를 렐루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뭔가 그레디언트가 다 죽어나가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지금 현재 잘못 이니셜라이즈가 되어져 있으면 그런 어떤 값의 액티베이션 값의 레인지가 이제 0에서 많이 벗어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가서 완전히 다 데드 렐루가 생성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멀티레이어로 된 어떤 여러 레이어로 된 어떤 딥한 뉴런넷을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여기에 모든 어떤 레이어들의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그냥 다 중구난방으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면 이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어떤 레이어에서 그렇게 뭔가 죽어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학습이 더 이상 전혀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했던 방식들이 이제 뭐였냐 하면요, 이런 레이어 하나씩을 뭔가 차츰차츰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차츰차츰 쌓는 게 이쪽에 제너레이터에서 한 레이어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한 레이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대칭적으로 쌓았듯이요. 이제 옛날에 이제 하던 방식들이 이제 뭐냐 하면 오토 인코더 기반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이미지가 들어갔다 아니면 이미지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뭐 컨볼루션을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첫 번째 컨볼루션 뭐 그다음에 렐루를 거쳐서 나온 그 뭐 액티베이션 그거를 이제 뭔가 이제 디코더를 다시 하나를 붙여서 바로 이거를 뭔가 한 레이어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가 중간에 하나 있고 바로 아웃풋 레이어에 디코더로 빠지는 그런 오토 인코더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인코더를 이제 학습을 함으로써 첫 번째 인코딩 파트 인코딩된 요 컨볼루션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를 저희가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파라미터를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좀 유의미한 어떤 정보들이 좀 뽑히고 난 어떤 그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잘 만들어 놓고 그 두 번째 레이어를 이제 붙여서 또 뭔가 오토인코더로 또 빼서 이렇게 하는 네, 그런 형태로 좀 네, 이렇게 뭔가 네, 학습을 이제 차츰차츰 한 레이어 한 레이어 쌓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방식을 여기서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또 참고로 이제 그 이런 식의 이제 학습 방법을 또 쓴 네트워크가 이제 CNN에서 하나가 좀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 CNN에서 약간 제가 객관식으로 만들어드리면 알렉스넷, VGG넷, 구글넷, 레즈넷 중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학습 방법을 쓴 게 이게 이제 네, 이게 구글넷이 이제 그런 방식을 좀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네, 이게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이게 좀 뭐 이게 인셉션 모듈이라고 해갖고 조금 약간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형태의 그런 하나의 좀 복잡화된 한 단위의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를 이제 여러 번 쌓았는데 그 여러 번 쌓았을 때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만 쌓아갖고 바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붙여서 저희가 그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래서 먼저 이 패스를 뭔가 학습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원래는 이렇게 깊이 이렇게 쌓아야 되는 네트워크였고 이거를 저 끝까지 가서 여기서야 비로소 이제 풀리 커넥티드로 전환이 돼서 이제 학습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이 통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밑에 부분은 사실 나중에는 이제 빼버리는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싹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풀 뎁스를 다 가지는 상태에서 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랜덤하게 해놓고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을 뽑아서 거기서 바로 뭔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붙여서 로스가 이제 여기서 직접적으로 바로 발생이 되어서 여기가 좀 뭔가 좀 초반에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여기가 어느 정도 됐으면 또 조금 더 쌓아서 이제 이쪽 또 붙여서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그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그 천 개 카테고리로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네트워크를 이쪽에서 하나 붙이고 또 이쪽에서 하나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붙여서 네, 요 부분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학습이 처음 안정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뭐 요즘은 네, 어떤 이런 식으로 이미지 퀄러티를 굉장히 좋게 만드는 그렇죠. 네, 여기서도 뭐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뭔가 고해상도를 진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냥 대부분은 그냥 통으로 다 놓고 그냥 학습을 그냥 처음부터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성능은 좋고요. 그렇고 이제 이거를 네 이제 뭐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나 저희가 이제 이미지상에서 뭐 그때 어떤 질문을 지난번에도 아마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뭐 M리스트 데이터다라고 한다면 그 M리스트 데이터가 뭐 0부터 이제 9까지 이제 그 실제로는 10개 서로 다른 클래스를 갖고 있고 그 저희가 원하는 클래스로의 데이터를 뭔가 생성을 하도록 하려면 네, 그런 이제 클래스 정보가 같이 이렇게 끼어드는 상태에서 같이 이렇게 좀 참여가 되는 상태에서 이 제너러티브 애드버서리 겐이 이제 어떻게 이제 확장이 되는가를 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저도 솔직히 뭐 다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고 요 두 개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가장 그래도 많이 쓰이는 구조인 이 컨디셔널 겐과 이제 AC 겐이라고 하는 어그질리어리 클래시파이어 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그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데요. 0에서 9까지의 클래스들이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뭐 3번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저희는 여기 이제 랜덤 노이즈 벡터인 뭐 100차원인데 뭐 그냥 3차원으로 하겠습니다. 3차원을 이렇게 벡터를 그냥 아까처럼 하나하나를 다 독립적으로 가우시안, 그러니까 스탠다드 가우시안에서 이제 0,1에서 뽑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생성하고자 하는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도를 여기 담아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카테고리컬 벡터니까 이게 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 이제 10디멘전, 그러니까 10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10디멘전에 이제 원합 벡터를 저희가 이쪽에 쭉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뭔가 하나만 1인 이런 벡터를 좀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니셜 벡터로 집어넣어서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제 뭔가 생성된 뭐 예를 들면 DGC 이게 3번이었다. 그러면 이게 3번에 해당할 법한 이미지가 생성이 됐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저렇게 생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모르지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쪽에서의 또 인풋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요. 지금 뭔가 이제 세 갈래가 있는데 이 세 갈래가요. 네. 요 갈래, 요거 두 개랑 이제 또 요 가운데 갈래가 또 하나 공통으로 돼서 또 오른쪽 갈래가 이렇게 페어로 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터에서도 저희가 랜덤 벡터와 그러니까 원래 겐에서의 제너레이터의 입력 벡터가 그냥 랜덤 벡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저희가 그 클래스 정보를 컨캣을 시켜준 거잖아요. 역시 똑같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도 원래는 오리지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저희가 만든 생성한 이미지를 혹은 리얼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는 건데 그 이미지라는 그 정보 이외에 저희가 그 클래스 정보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뭐 엠리스트다 그러면 이 리얼 이미지든 이 페이크 이미지든 뭔가 28x 28짜리 이미지가 이렇게 뭐 생성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뭐 채널이 3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액티베이션 맵 혹은 이게 이제 인풋에 이제 RGB 채널을 가지는 인풋 이미지가 돼서 이게 제너레이터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는 이 클래스 정보를 컨캣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처럼. 근데 이 컨캣을 어떻게 해줄까요? 컨캣을 어떻게 해줄까요? 지금 아까는요, 이게 길쭉한 이제 어떤 3차원짜리의 그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없는, 스페이셜 레이아웃이 없는 버전의 벡터였기 때문에 그 밑으로 그냥 저희가 쭉 컨캣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생겼으면 컨캣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뭐 여기 하나 이렇게 뭐 붙일 수 없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뎁스 와이즈로 저희가 컨캣을 합니다. 뎁스 와이즈. 그래서 이쪽으로 저희가 이렇게 여기 이제 10디멘저널짜리의 28x 28짜리 매트릭스를 이 밑으로 쭉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게 3번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3번에 해당하는 거 요만큼 있잖아요. 요 한 장을요. 요 한 장을 28x 28짜리 요 한 장짜리를 그냥 다 1을 붙여줍니다. 1이 그러니까 28개를 다 깔아주는 밑바닥에. 네. 그렇게 이제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별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컨볼루션은 저기 스페이셜 레이아웃이 있는 어떤 저런 액티베이션 맵은요. 요 하나하나의 입력 피처가 어떻게 보면 요 3차원의 피처들이 총 28x 28개의 서로 다른 리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3차원짜리 3차원 디멘전의 3차원의 피처 벡터에다가 이 10디멘전의 카테고리컬 정보를 그냥 다 컨캣을 해주는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걸 넣어줬을 때 이제 우리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는 거는 여전히 리얼 혹은 페이크를 판단을 하되 리얼 페이크를 판단을 하되요. 이 이미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공된 이 3차원짜리 뎁스가 3짜리 요게 실제로 리얼리스틱한 어떤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뒤쪽에 주어진 그 클래스랑 그 클래스를 얘가 실제로 나타내는 어떤 이미지인지까지를 판단을 해서 리얼 페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좀 페이크가 들어오면 페이크 이미지가 들어왔으면 여기에 3을 이제 컨캣을 해갖고 만든 이미지에다가 다시 그 3차원의 그러니까 RGB 채널을 가지는 이 28x 28의 이 인풋 이미지에다가 다시 이 원합 벡터를 3짜리에 1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페이크니까 이거는 비록 3을 기준으로 생성된 이미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페이크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건 페이크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리얼 이미지를 바꿔. 근데 그게 실제로 3을 나타내는 리얼 이미지였어요. 근데 이쪽 이제 10디멘저널 저 액티베이션 맵을 쭉 깔아주는 곳에다가 3이 아니라 예를 들면 5라고 하는 어떤 원합 벡터를 깔아주면은 이게 여기서는 뭐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미지 자체는 리얼 이미지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 컨디션이라고 볼 수 있는 요 이제 디짓이랑 이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페이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경우는 결국은 입력을 주어진 이미지
이미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그 클래스 레이블을 받아서 실제로 이 이미지 자체가 리얼리스틱한지를 판단을 함과 동시에 엔드 연산으로 리얼리스틱해야지 된과 동시에 그 이미지, 리얼리스틱한 이미지가 또 실제로 그 해당 디짓이랑 부합이 되는지까지 이제 판단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하드한 컨디션을 만족해야만 이제 리얼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어떤 리얼 이미지의 여기 레이블을 저희가 바꿔서 주게 되면, 다른 걸로 주게 되면 이쪽은 이제 페이크로 뭔가 나오도록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컨디셔널 겐이라고 부릅니다. C겐 혹은 C 혹은 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요, 원래 있었던 이제 제네레이터 및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주어지는 순수하게 랜덤 벡터, 순수하게 이미지만 주어지던 것에다가 각각 다 이제 클래스 정보를 이렇게 입력의 어떤 입력의 한 파트로 해갖고 추가를 시켜서 컴캣을 해줘갖고 이 저기 디스크리미네이터 및 제너레이터를 구성을 해주는 게 이 컨디셔널 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에서도 저희가 이런저런 모델을 보긴 하겠지만요, 사실 저희가 이 입력으로 주는 이 클래스 정보를, 그러니까 이 지금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 이 3차원 벡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한번 풀리 커넥티드를 거쳐서 뭔가 예를 들면 1024 디멘전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면 뭐 4x4로 다 복사를 하죠. 그럼 4x4x 1024가 만들어지고 액티베이션 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디컴브 해갖고 이렇게 제대로 된 사이즈의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슬쩍 끼워 넣어주는 이 어떤 카테고리 정보를 담고 있는 저 원합 벡터가 꼭 인풋 레이어에만 추가가 될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저희는 저 추가적인 정보를 여기서 주든 아니면 한 중간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액티베이션 맵으로 전환이 돼서 뭔가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 역시 이게 그러니까 28x28까지 아직 그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풀리 확장이 되지는 않았고, 예를 들면 한 그거의 한 반 정도였던 14x14x 한 256짜리의 액티베이션 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256짜리 액티베이션 그 채널에다가 역시 10디멘전의 그 저기 채널을 쭉 붙여서 거기다가 또 원합 벡터를 저희가 끼워 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여기서 끼워 넣어 주느냐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 끼워 넣어 주느냐, 이게 사실 또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서도 해줄 수도 있고 저기서도 해줄 수도 있고,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큰 하이 레벨에서는 사실 큰 어떤 뭐 차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유의미한 차이는 없고 그냥 모델 디자인상에서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클래스 정보가 실제로 이 뒤쪽에서 필요로 해서 뭐 대충의 숫자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게 어떤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정보를 좀 뒤쪽에서 받아서 어떤 조금 약간 파인 튜닝을 하듯이 그 어떤 특정 디짓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처음부터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또 이렇게도 합니다. 처음에 도 넣어주고 나중에 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익스트림하게는 각 레이어마다 이걸 다 끼워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도 이제 모델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적당히 여기 한번 저기 한번 저기 한번, 그리고 그렇게 끼워 넣어주는 것이 또 이렇게 적당히 한 번씩 이렇게 끼워 넣어주는 것이 또 약간 어떤 측면이랑 좀 관련이 되냐면요. 이제 레지넷 다들 아시죠? 레지넷, 리지듀얼 넷이 처음에 입력에서 이제 뭔가 있었던 정보가 뭔가 컴브든 뭐든 이제 레이어를 점차로 이제 변형을, 그러니까 레이어를 점차로 거쳐가면서 뭔가 저희가 이제 갖고 있던 정보들이 뭔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변형이라는 게 뭐 이게 저희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원하는 어떤 형태로의 정보로 이렇게 계속 변형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원래 갖고 있던 오리지널 정보가 어느 정도 좀 훼손이 되는 그런 좀 희생을 치러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지넷은 여기 있는 정보를 이 뒤쪽에 이렇게 턱하니 이렇게 더해주거나 아니면 그 덴스넷에서는 이거를 그냥 컴캣을 이렇게 해갖고 붙여주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덴스넷 혹은 레지넷에서 쓰는 이 정보가 이렇게 결국은 여기에 넣어주면 하여튼 여기부터는 이 정보가 훼손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훼손이 되지 않은 버전을 또 중간에 끼워넣는 형태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요게 이제 컨디셔널 겐이고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저런 류에 이렇게 적당히 슬쩍 끼워 넣어주는 게.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구조를 또 보시면 이제 AC 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C 겐.
그러니까 사실 이 A시겐이 이제 아까의 그 컨디셔널 겐에서 사실 이게 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리얼이냐 페이크냐의 판단을 하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저게 이제 1인 레이블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미지 자체만 봤을 때 이제 하이 퀄러티, 리얼리스틱한 이미지가 나와야 되고 그게 그 레이블과 부합해야 되고 하는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조건을 만족을 해야지 이제 1이고 그 둘 중에 하나만 아니면 이제 뭐 0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좀 뭔가 좀 너무 좀 스트릭트할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어떤 요소를 좀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 요 이제 A 시간의 이제 형태가 되는데요. 자, 그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그러니까 좀 뭐 이 변종들이 좀 뭐 이런저런 변종들이 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고요. A 시간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구조 중에 하나여서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제너레이터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컨디셔널한 버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랜덤 노이즈, 이게 컴퓨지 돼갖고 제너레이터에 들어가고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 그리고 여기서 리얼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요 기본적으로 아웃풋을 그러니까 이게 10디멘셔널 어떤 카테고리를 그러니까 10개의 카테고리를 가지는 데이터다라고 하면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은요. 총 이제 리얼 페이크면 사실 한 디멘전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그모이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디멘전 하나짜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디멘전 하나짜리의 그 리얼 페이크를 나타내는 그 시그모이드 변환에 의해서 나오는 그 한 디멘전과 또 추가적으로 총 10디멘전을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디멘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에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아웃풋 노드가 하나가 아니라 총 11디멘전을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디멘전은 저희가 시그모이드를 통과시켜서 그게 이제 리얼 페이크를 나타내는 값을 쓰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 남은 10디멘전은 저희가 그 10디멘전에 한꺼번에 저희가 소프트맥스를 걸어서요.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아웃풋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입력으로 아까 이 컨디셔널 겐에서 쓰였던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입력의 한 부분이었던 이 클래스 정보를 저희는 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주지 않고 이 이미지만 주어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멀티태스크를 수행을 해야 되되 이제 리얼이냐 페이크냐를 판단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 이미지가 실제로 어떤 클래스, 어떤 디짓 클래스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클래시파이를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멀티태스크 러닝에서 멀티태스크 러닝은 다 알고 계시죠? 뭔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태스크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앞쪽 레이어가 이제 그 두 가지 어떤 태스크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제 다 뽑아내야 되는 거죠. 네. 알고 계시죠? 멀티태스크 러닝. 설명이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좀 설명. 네, 다 아시는 것으로. 멀티모달이요? 멀티모달은 이게 멀티태스크 러닝은 저희가 이제 서로 다른 두 가지 태스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추가를 한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이제 그 오브젝티브 펑션에다가 저희가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L1, L2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붙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크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쪽 학습 데이터에 대한 피팅도 최대한 잘 해야 되지만 이것만 만족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저희가 그 로스 펑션에 이제 두 개가 이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텀인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너무 그 파라미터 값이 커지게 되면 또 이제 저희가 로스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적당히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버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이고 여기서도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면 이게 쭉 줄어들어서 요만큼이 나오고 이게 액티베이션 맵이 하나는 이제 리얼 페이크 요 한 디멘전짜리로 빠지고 여기서는 또 이렇게 10디멘전으로 이렇게 빠져서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리얼 페이크도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앞쪽에 있었던 요 컨브넷 혹은 저쪽 앞쪽에 있는 레이어들이 저 두 가지의 목적을 다 이렇게 만족을 시키도록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형태로 이제 뭔가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게 멀티태스크 러닝이고요. 질문으로 들어와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요소는 멀티모달이라는 게 굉장히 좀 오버로디드 된 그러니까 좀 중의적인 의미로 좀
다양한 서로 다른 의미를 좀 쓰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최소한 이 겐에서는 멀티모달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이게 네 그 뭐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윈터 요세미티라고 하고요. 요세미티파 공원의 이제 뭐 겨울 풍경이고 요거에 해당하는 이제 여름에 해당하는 풍경이 저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 얼룩말, 갈색말 뭐 이런 거를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답이 요거가 이제 여름 이미지로 바뀌었을 때 나와야 되는 정답이 요거 딱 하나만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조금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조금 더 좀 초록이 더 짙을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리고 뭐 하늘이 여기서는 뭐 좀 뭐 하늘이 거의 똑같은데 뭐 예를 들면 여름에는 하늘이 더 화창하다거나 해갖고 더뭐 푸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런 형태가 돼서 어떤 하나의 입력이 주어졌을 때 대부분의 제너러티브 모델은요 뭔가 생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많은 어떤 픽셀들을 생성을 해내야 되고 그러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태스크이기 때문에 답이 꼭 하나로는 답이 여러 개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가능한 여러 개의 답들을 다 생성을 할 수가 있느냐가 이제 멀티모달 모델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그 사이클겐이라고 저희가 이제 곧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제 또 다른 사이클겐의 저자가 이제 또 굉장히 좀 간단한 형태의 이제 그 익스텐션을 추가를 해갖고 만든 모델이 요 이제 바이시클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바이시클겐인지 아니면 뭐 바이사이클겐인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이런 겁니다. 뭐 이 친구가 좀 굉장히 잘하는 분이고요. 또 동영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데모도 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이미지 하나를요, 뭔가 이제 이게 뭐 겨울의 이미지일까요? 이것도 하여튼 도메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어진 이미지를 뭔가 겨울의 이미지로 바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 뭐 겨울은 겨울인데 뭐 좀 밤일 수도 있고 낮일 수도 있고 뭐 하늘이 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아웃풋들을 이제 생성을 해주도록 하는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멀티모달 어떤 모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뭐 왜 그게 이제 멀티모달이냐? 참고로 이제 모드가 뭐죠? 모드. 수학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모드가 뭘까요? 모드라는 말이 또 이게 통계적인 그 용어로 보면 이제 미디언은 다들 뭔지 아시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는 평균값, 그 다음에 미디언은 중간값, 그 다음에 모드는 최빈값이 됩니다. 최빈값.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이 뭔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의 확률 분포다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뭐 평균이나 이제 미디언 같은 경우는 뭐 한 이쯤 될 겁니다. 근데 정작 그 값은 실제로 확률값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평균값을 우리가 관찰할 어떤 확률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법한 값들은 뭐냐? 그게 곧 모드 혹은 그 최빈값에 해당이 되고요. 가장 최빈값이 이제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가장 높은 빈도로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높은 확률로. 그 다음엔 이거보단 조금 작지만 이제 여기도 또 다른 어떤 그래도 관찰할 확률이 꽤 그래도 높은 어떤 저런 값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실제 어떤 정확한 모드는요. 최빈값은 그 확률값이 가장 높은 실제 이 값이 됩니다. 확률값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글로벌 옵티마, 뭐 로컬 옵티마 뭐 이런 거 이야기하듯이요. 모드도 뭔가 로컬한 측면에서의 모드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이제 이게 글로벌한 모드긴 하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로컬한 모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겐에서도 설명을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어떤 남자인데 뭐 예를 들면 뭐 귀걸이를 안 한 남자다라고 하면 뭐 이게 또 어떤 뭐 좀 남녀 차별이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데요. 뭐 하여튼 남자가 귀걸이를 좀 할 확률은 좀 적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남자인데 귀걸이를 할 어떤 그런 사람에 해당하는 모드가 됩니다. 그래도 뭐 있을 법은 하죠. 네. 뭐 강아지 얼굴에 뭐 귀걸이를 하고 있을 그런 확률은 없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드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그거 나름대로 누가 더 이제 확률이 높을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다 어느 정도는 나올 법한 그런 이미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한 이미지를 주었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측면에서는요. 그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해서 변환된 결과들이 이런 결과 저런 결과가 다양하게 나올 때 그것들이 하나하나의 모드에 대응이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멀티모달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AC 반에서요. 로스아까 예. 보면 예. 이미지 쪽하고 클래스 쪽을 같이 해서 더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약간 멀티플라이어가 앞에 그러니까 웨이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쪽이랑 이미지 픽셀 단위에서 하는 거랑 네. 비중이 서로 두 개 테스트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중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없나요? 이거는 가중치가 논문에는 없는 거 같긴 한데. 그래요? 모르겠네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이쪽 네. 이쪽 이제 가운데 부분 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게 어쨌건 쉐어드된 파트이기 때문에 저 측면에서 멀티모달이 되어서 이쪽에서의 로스와 저쪽에서의 로스가 다 반영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가중치가 필연적으로 있어야지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쪽에서 그러니까 가중치가 1이다라고 하면 이쪽에서의 그 로스를 갖고 이쪽 한번 학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로스 혹은 그레디언트가 여기서 한꺼번에 가운데서 만나서 그 어떤 합산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요 패스 한 번 업데이트하고 또 조 패스 한 번 업데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학습에 의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게 실제로 요 기준 하나, 조 기준 하나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웨이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 또 어떻게 하냐면 또 겐에서도 이제 그랬지만 이 겐에서의 이 저희가 봤던 이런 수도 코드 있잖아요. 이 수도 코드에서 지금 이거 뭐 좀 굉장히 간단한 수도 코드이긴 하지만 어쨌건 하나의 루트에 하나의 그 이터레이션에서 저희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한 번, 그다음에 제너레이터 한 번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사실 말씀을 드렸나요? 이것도 이제 순서를 저희가 그냥 적당히 휴리스틱하게 얘를 좀 더 학습하고 얘를 좀 덜 학습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제너레이터 학습이 더 어렵기 때문에요. 디스크리미네이터 한 번, 얘 세 번, 아니면 10번 뭐 이런 식으로 비율을 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참 저런 게 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VA도 네. 예. 그때는 여기까지 예, 그렇죠. 그거는 근데 그 미인과 베리언스 자체에 그 벡터 자체의 그레디언트가 그러니까 로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그게 두 개가 이렇게 분화가 되긴 했지만 그게 어찌됐건 하나의 그 펄터블드된 하나의 그 인코딩 벡터를 만들어내는데 쓰이는 어떤 두 가지 서로 다른 입력으로만 쓰일 뿐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전달이가 백프랍이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노드가 이렇게 이 노드로 이렇게 백프랍에 의해서 그레디언트가 발생이 됐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노드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얘에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를 이렇게 합쳐진다 그러면 여기서의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이쪽으로 또 합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원류라 그래야 될까요? 그 로스가 발생된 그 원천이라 그럴까요? 그 원천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된 게 이런 어떤 백프랍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그 저희가 합성함수 미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레디언트 그 식에 의해서 이렇게 분화가 됐다가 필요하다면 이 네트워크 구조상 다시 합쳐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애초에 지금 이 어떤 A식의 구조 같은 경우는
네, 로스가 지금 여기서도 발생이 되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네. 이 로스 자체는 이거 두 개가 어디 한 군데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두 개가 따로따로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저희가 자유롭게 그 가중치를 저기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중치를 다르게 할당을 할 수 없어라는 어떤 이론적인 뭔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여기로 쓰는 보통은 이제 그 가중치가 있는 형태로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서 이게 좀 이렇게 좀 구조가 이렇게 좀 분화가 되고 이제 좀 뭐 클래스 레이블도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겐 구조가 좀 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되면서 하여튼 좀 생각해야 될 혹은 좀 애매한 요소들이 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서 만약에 그 페이크 이미지가 생성이 됐을 때 저희가 이 클래스 레이블을 만약에 3이라고 하는 디짓 레이블로 생성을 했다. 그러면 저 X 페이크에 해당하는 이 이미지는 이제 3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거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네, 여기가 3이라고 클래시파이가 되도록 우리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진짜 가짜를 판단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게 실제로 어떤 디짓인지까지 이제 분류를 해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이 제너레이터를 지금 저희가 이 컨디션 3이라는 디짓까지 줘서 이 제너레이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컨디셔널하게 이제 제너레이터를 한다라는 말 자체가 의도 자체는 저희가 3을 집어넣으면 얘가 3을 만들어주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저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넣어줬을 때 그게 이 클래시피케이션, 그 디짓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보면 3이 되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저 디짓을 뭐 저 페이크 최대한 이제 리얼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수치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가 동시에 또 로스를 따지면 저쪽 그 디짓의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3으로 잘 클래시파이가 되도록 최대한 그 이제 소프트맥스로 볼 때 그 이제 값이 이제 3에 해당하는 그 원합 벡터에 가장 가깝도록 이제 무리의 제너레이터가 학습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 디스크리미네이터. 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보시면 이 제너레이터가 만들어낸 그 샘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받았을 때 그건 페이크여야 되니까 낮춰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3일 법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라고 했을 때 저거는 여전히 페이크인데 그걸 그래서 페이크를 페이크대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거를 디짓 3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도록 하는 게 저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 뭔가 디짓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는 게 될까요? 아니면은 이건 3이 아니다라고 학습을 해야지 뭔가 3을 클래시파이를 더 잘하는 게 될까요? 좀 애매하시죠? 그렇죠? 좀 이슈가 이해가 가시나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3일 법한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이거를 학습 데이터죠. 그러니까 어쨌건 저 리얼 페이크는 저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반대되는 의도가 정확하게 있어요, 서로. 말 그대로 애드버서리라는 그게 있는데 저 오그질리어리 클래시파이어 저쪽 이제 디짓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쪽에서는 이게 진짜 3처럼 나온 거였으면 그거를 학습 데이터 삼아서 내가 디짓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유용하게 뭔가 쓸 수 있으면 마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처럼 그렇게 하면 그거를 리얼 데이터, 페이크 데이터나 다 이걸 3으로 클래시파이를 하도록 하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도 이제 디짓을 클래시파이 하는데 정확도를 더 올릴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좀 애매해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오그질리어리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서요. 그거를 실제로 3으로 하느냐, 아니면 3으로 거꾸로, 그러니까 3에 해당하는 값을 낮춰줘야 되느냐, 둘 다 말이 되고요. 또 이제 좀 골치 아플 때는 저쪽으로의 로스는 저희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페이크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요. 우리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아웃풋이 리얼 페이크를 내고 또 클래시파이어 아웃풋을 내긴 하는데 저 클래시파이어는 판단이 애매하니까 그쪽에서는 로스를 저희가 생성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단지 페이크 데이터에 대해서는 리얼 페이크만 그걸 하도록.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A 시간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구조가 되고요. 포인트는 뭐냐? 이제 어그질리어리 클래시파이어 겐이라고 부릅니다.
auxiliary classifier는 뭐냐? 바로 이 우리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이제 부가적인 클래스들을 이제 분류해주는 어떤 그런 추가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해서 auxiliary classifier 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 C겐과 AC 겐 사실 뭐 A자 하나 더 붙어갖고 달라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좀 하여튼 약자로 보면 다르긴 한데요. 하여튼 저 두 가지 구조는 잘 그래도 기억을 해두시면 저 구조들이 기본적으로 겐에 확장된 여러 모델들에 굉장히 다양하게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도 하이 레벨에서 잘 갖고 가시면 좀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10분 쉬었다가요 2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